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선 한 노인의 발걸음이 탑골 공원을 향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고 손끝은 얼어붙을 것 같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곳에서 무료 급식을 받지 못하면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노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년은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거나 여유로운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죠. 하지만 탑골공원에 모인 노인들은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고 때로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히 가난한 노인들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빈곤층에 속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이른 새벽 집을 나서야만 하는 노인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 준비의 필요성과 삶의 교훈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6세 박정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박정우 씨는 어김없이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몸을 웅크린 채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아내의 쌀쌀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맨날 집에서 뭐 하냐고. 이래서 언제까지 살 수 있겠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자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씨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손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견뎌보자. 그래도 살아야지. 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 동안 그는 몇 년 전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며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던 자신이 그리웠습니다. 그땐 힘들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지. 하지만 은퇴 후 상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허리를 다친 이후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박 씨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팝골공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박 씨는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탑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공원 앞에는 가방들이 길게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나왔네. 그는 작게 한숨을 쉬며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고 줄을 이었습니다. 주변 노인들의 얼굴을 보며 박 씨는 이곳이 단순히 무료 급식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사연을 안고 모인 장소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던 한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천안에서 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진 않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쉽진 않아요. 허리 다치고 나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요. 노인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면 그나마 위로가 되잖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8시. 급식 배식이 시작되자 박 씨는 번호표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추운 바람 속에서 기다리느라 몸이 얼었지만 배식을 받는 순간만큼은 모든 고단함이 잊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주먹밥과 된장국. 단추했지만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얼었던 몸을 녹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박 씨는 옆자리의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더군요. 그 노인의 말에 박 씨는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그래요. 허리를 다친 뒤로 아내와 딸이 점점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잔소리만 듣고 그래서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게 됐죠.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위로를 얻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각 씨는 공원 한쪽에서 장기를 두는 노인들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장기판 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 싸움이 한창이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장기판을 구경하다가 옆에 있던 한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머리도 쓰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하루의 낙이라니까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기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박 씨도 동전을 꺼내 커피 한 잔을 뽑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그는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이야.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박 씨는 다시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점심 메뉴는 비빔밥과 소고기고. 그는 따뜻한 식사를 마치고 공원의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은 공장에서 평생을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지만 결국 모두 도시를 떠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져요. 여기 와야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하루를 보낼 수 있죠. 박 씨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탑골공원에서 얻는 소소한 위로와 연대감이 그를 지탱해준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여기 오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은 견딜 힘이 생겨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83세 이세황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세황 씨는 올해 83세. 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 않은 나이가 되었지만 그는 여느 날처럼 천천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은 손으로 두꺼운 외투를 여미며 그는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가야지. 그곳에 가야 하루가 조금은 덜 고단해질 테니. 그의 발걸음은 탑골공원을 향합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몸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지만 그는 이미 이 길이 익숙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세황 씨는 성공한 사업가로 불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땐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는 모든 자금을 들고 잠적했고 그로 인해 이세황 씨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집과 재산을 잃었고 남아있던 가족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처음엔 너무 자존심이 상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혼자 남아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탑골공원은 그가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여잔되는 공간입니다. 여기 오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게 위안이 되죠. 그는 조용히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손에 들고 따스한 김을 느끼며 그는 잠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 커피 한 잔이 큰 위안이에요.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날도 이세황 씨는 공원의 한쪽에서 장기를 두는 사람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는 장기판을 바라보며
훈수를 두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장기를 두면 머리를 써야 하니까 치매 예방에 좋다잖아요. 나도 종종 더 보는데 젊었을 때보다 실력이 많이 떨어졌더군요. 그는 웃으며 장기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주변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깁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공장을 운영했는데 자식들이 다 떠난 뒤로 혼자 남았어요. 한 노인의 이야기에 이세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오면 누구든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들 각자 어려운 사연이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급식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이날의 메뉴는 비빔밥과 소고기국. 소박한 한 끼지만 이세왕 씨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합니다. 혼자 있을 땐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챙겨 먹기 어렵거든요. 여기는 그런 점에서 정말 고마운 곳입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바둑을 두는 사람들 곁에 앉았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움직이는 돌과 주고받는 한 수 한 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둑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는 바둑을 두는 이들의 열띤 모습에 감탄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세왕 씨는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와 작은 활동들이 그의 삶에서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루를 공원에서 보내며 외로움이 아닌 연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젊었을 땐 이런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이제 와서야 이런 순간들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저녁이 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공원 구석에 있는 자판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커피 한 잔을 뽑아 손에 들고 그는 고요한 공원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맑았고 구름 사이로 노을이 스며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는 커피를 천천히 음미하며 그 순간을 간직했습니다. 이세왕 씨의 하루는 단순히 무료 급식을 받거나 장기를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다시 살아갈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는 탑골공원에서의 시간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삶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일에 치이고 욕심에 치였죠.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커피 한 잔, 사람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제게 큰 행복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고 고단했을 겁니다. 이세왕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놓치기 쉬운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삶, 그리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입니다. 탑골공원은 이세왕 씨에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오늘도 조용히 웃으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80세 김문기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문기 씨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눈을 뜹니다. 요즘은 잠도 깊게 들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깨는 것이 익숙해졌고 더 자려고 애써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들이 그의 눈꺼풀을 무겁게 만듭니다. 침대 옆에 놓인 시계를 확인한 김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얇아진 체력의 속도는 느렸지만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준비합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정년이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은퇴를 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며 가족의 재정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았고 남은 것은 작은 월세방과 기초연금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더군요. 모든 걸 바쳤는데도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를 잃은 후 홀로 남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금은 생활비로 빠듯하고 특히 겨울에는 난방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그는 공과 금 고지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날도 김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집에서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65세 이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은 그의 삶에서 큰 도움이 되는 수단이었습니다. 첫 차에 몸을 싣고 탑골공원으로 향하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탑골공원은 단순히 무료 급식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이런 곳이 없으면 제 하루는 더 힘들 거예요. 그는 자신을 위로하는 듯 중얼거리며 지하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6시 30분.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고 줄을 섰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늦은 편이라 급식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주변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줄에서 만난 또 다른 노인은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몇 번 뵌 것 같아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은 옵니다. 요즘은 연금만으로 생활이 빠듯해서요. 그래도 여기 오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나요? 저도 이곳에 오면 제 인생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사연을 털어놓으며 짧은 위안을 나눴습니다. 김 씨는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의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서로 공감하고 위로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 8시가 되자 급식 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줄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몸은 차가웠지만 배식을 받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주먹밥과 미역국. 소박했지만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김 씨는 식사를 마친 뒤 주변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날이 너무 추워요. 따뜻한 국물이 있으니 그나마 낫네요. 식사를 마친 후 김 씨는 공원 한쪽에서 사람들이 장기를 두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한 노인이 장기판 위에서 군수를 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마가 죽는다니까. 다소 거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판기 커피를 뽑아 따뜻하게 마시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김 씨도 동전을 꺼내 커피 한 잔을 뽑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300원짜리 커피 한 잔이 이렇게 위안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에게 탑골공원은 단순히 무료 급식을 받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에게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는 오늘도 이곳에서 다른 이들의 사연을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삶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여기 오는 길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져요. 그게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죠. 김 씨는 그렇게 오늘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문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탑골공원에서의 하루는 단순한 끼니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대와 위로,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박정우 씨, 김문기 씨, 이세황 씨,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그저 특별한 몇 사람의 사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삶의 단면입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잃고, 누군가는 재산을 잃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박정우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며 가족과의 갈등과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위로를 찾습니다. 그의 하루는 비록 고단하지만 탑골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김문기 씨는 아내의 병환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탱하려 애쓰며 하루를 계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세황 씨는 대신과 상실로 인해 깊은 고독 속에 빠졌지만 공원에서의 작은 즐거움을 통해 고독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 장기를 두며 나누는 웃음, 그리고 짧은 대화 속에서도 이들은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탑골공원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연대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구독자분들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나이가 들어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고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감정적 준비와 함께 우리 주변에 어떤 연결과 관계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도움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공감과 위로를 얻고 서로를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찾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혼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구독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언젠가 우리의 미래를 볼 수도 있고 지금 겪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작은 한 걸음이 모여 내일을 만들어내고 결국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탑골공원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와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삶은 고되고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통해 위로를 얻고 스스로를 돌볼 준비를 한다면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위안이라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평온한 내일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